사람들도 인터뷰할 때 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밑바닥이에요라든가 밑바닥 인생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실태를 좀 어떤 현실인지 지하철 청소 노동자와 학교 노동자 연구하셨을 때 네. 보셨던 실태. 일단은요, 청소 노동자들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장면으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를 들면 대합실에 누가 똥 싸놓은 거를 치워야 한다든가 엘리베이터 옆에 아침에 출근했더니 해놓은 거를 치워야 된다거나 또는 승강장에서 그냥 소변을 보는 사람들 그것도 청년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감당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이 일은 감염 위험이 높다. 내 일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힘들어졌다. 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조사를 했더니 아까 제가 인용했듯이 전에는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두 번 닦으면 됐는데 이제는 4번을 하루에 기본으로 닦으라고 지시가 와서 그래서 일이 정말 배로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4번 닦으라는 지시와 공문이 올 뿐이지 그 외 다른 거는 없어요. 평소에 한 번 닦던 걸 4번 닦으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숨가쁘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름 같으면 마스크 쓰고 밀대질을 하고 막 손으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같은 거 다 걸레로 이렇게 닦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몸과 심장에 무리를 줄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일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서울대의 사례는 저는 과로사라고 생각합니다. 과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걸 보면 급성 심근경색 이가 사인인데요. 그건 대표적인 과로사 증세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움직였을 텐데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니까 얼마나 배달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런데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주나 그 고용주가 고용한 관리직들이 정말 아무런 관리라는 게 없어요. 관리라는 게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명령과 지시만 하지 이 노동자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몸에 어떤 무리가 발생할 것인가 또는 이 사람이 뭐 정말 일이 적은가라든가 그런 파악이 없고 관심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량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단지 해놔. 여사님 하세요. 그냥 이거면 끝이기 때문에 진짜 관리직한테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일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라든가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경우는 서울대 경우는 네. 그렇게 방치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관리를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 보도를 보고 떠올렸던 사례가 2007년에 이랜드와 뉴코아의 그 비정규직, 기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장기간 크게 싸웠었잖아요. 브라우스를 이렇게 딱 붙는 브라우스를 그러니까 입혀요. 근데 대형마트 매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첨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채하고 과일을 날라야 되는데 이렇게 딱 붙는 걸 입혀 놓으니까 이게 찢어질 것 같아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정도로 몸에 딱 붙는 브라우스를 입혀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제일 정말 속이 상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니까 화장 색깔을 정해요. 색조 화장에.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브라운으로 칠해야 되고
립스틱은 핑크가 안 되고 레드를 발라야 돼요. 근데 그 정하는 거가 또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좀 그 빨간 거 나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를 바르고 가면 반장이 라커룸으로 데리고 가서 빨간색 립스틱을 꺼내서 바른다는 거예요. 전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속상한 느낌, 그 모욕감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울컥할 만큼 모욕적이었거든요. 그 일을 당했던 순간에 그 여성 노동자의 기분이 어떨지. 여사님 오늘 왜 이렇게 핑크를 바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레드인 거 모르세요? 이러면서 정말 성인 여성의 얼굴에다가 칠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정말 나까지도 느꼈던 그 모욕감을 이번 사건 보도를 보면서 떠올렸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정장 입고 회의에 참석하시라. 누구 눈에 멋진 건데요, 그게. 그냥 그 안전관리팀장이 그냥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잘 군기가 잡혀 있는 상태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게 굉장한 통제 효과를 가져요. 이런 하층 노동 시장일수록 사실 임금 상승 규칙도 없고 최저임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울대의 경우에도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플러스 처우 개선비 플러스 명절 상여금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그 복지비라는 거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그거는 근속수당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오래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오래 하면 뭐 청소나 밥하는 게 뭐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노동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성차별에 입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니까 숙련에 대한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체의 숙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성차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격적 통제가 많겠네요. 예, 그렇죠. 그거밖에 그걸로 해서 그냥 그런데 무리하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 평상시에 뭐 욕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정말 군기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거죠.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그런 정말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은 행위를 한 거.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반사회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그런 발언이지만 그냥 아주 타산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자주 하게 되는 교수라는 이 직업 자체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자율성으로 모든 것을 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수들이 대학의 자율성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아주 강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율이 아니라 멋대로 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율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찰이 필요하다. 그거를 근데 이 직업의 특징이 잊기 쉽기 때문에 교수들은 더 조심하고 정말 조심하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동자를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어떻게 대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저는 계층 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계층 격차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세계에서 명령하고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내가 명령하는 것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 격차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삶의 모습이 절대로 소통될 수 없고 상상될 수도 없는 내가 누구의 노동의 산물을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동? 그거는 혐오 단어야가 아니라 노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의 노동의 산물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 그리고 정말 매번은 아니라도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뭔가 이상한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을 때 그냥 귀찮다고 모르는 척하지 않는 것, 전 그게 시민으로서의 도덕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것 같아요.